여러분,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보여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비수였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고 누구에게 마음을 닫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가깝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말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 돌아오고, 싫은 사람이라서 피하기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얕잡아 보고 괴롭히는 상황,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마치 거친 파도와도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칩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배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정점에 조선시대의 최고의 실학자이자 사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산 선생님은 젊은 시절 왕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가장 먼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목격했고 권력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장장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는 대신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이치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길어올린 지혜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찌르는 통찰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무작정 다 보여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싫다고 해서 무작정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철저히 감춰야 할 것이 있고 싫은 사람일수록 보란듯이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가까울수록 감춰야 하는 2가지와 싫은 사람에게 밝혀야 하는 3가지,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평생을 형제처럼 지낸 2 친구, 김서방과 이서방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음이 여리고 사람을 잘 믿어 자신의 집안 사정이나 계획을 이서방에게 미주알고주알 털어놓곤 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이번에 논을 좀 사서 과수원을 크게 해볼 생각이네. 김서방은 벅찬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서방은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이 빚을 내어 무리한 사업을 벌인다느니,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헛꿈을 꾼다느니 하는 악의적인 헛소문이었습니다. 결국 김서방의 계획은 틀어졌고 그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믿었던 이서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김서방이 느꼈을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무장해제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자, 그럼 다산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감춰야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의 구체적인 목표와 아직 이루지 못한 야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면 나의 꿈을 응원해주고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계획이나 마음속에 품은 큰 포부를 술자리에서 혹은 찻잔을 앞에 두고 쉽게 털어놓곤 합니다. 나 이번에 승진 시험 준비하고 있어. 나 주식으로 돈 좀 벌면
이민 갈 생각이야. 내년에 책을 한 권 써볼까 해.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치 그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상대방의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빼는 칼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뜻을 넘어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인 시기심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나 나보다 훨씬 뛰어난 위인에게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이나 역사 속의 위인을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언제나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와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믿었던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피어납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입사 동기인 민수 씨와 둘도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힘든 신입사원 시절을 서로 의지하며 버텼고, 퇴근 후에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상사 욕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획기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민수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야, 이건 비밀인데 내가 이런 기획을 준비하고 있어. 이게 성공하면 임원들 눈에 확실히 들 거야. 철수 씨는 민수 씨를 믿었기에 세세한 내용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씨는 야, 대단하다.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의 시간에 철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 씨가 발표하는 내용이 바로 철수 씨가 말했던 그 아이디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는 철수 씨의 아이디어에 살을 조금 붙여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고 팀장의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 철수 씨가 따져 묻자 민수 씨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한 거랑은 좀 다르지 않아? 우연히 겹친 거야. 철수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사람들의 배신을 겪으며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법이다. 네가 잘 될 때는 칭송하다가도 네가 조금만 삐끗하면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하물며 네가 그들보다 앞서 나가려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라는 독버섯이 자라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반대로 그들의 정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 이면에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과 초라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견디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그게 되겠어?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려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산 선생님은 잠룡의 자세를 강조하십니다. 물속에 잠긴 용처럼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리되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머리로 짜고 실천은 손발로 하되 입은 굳게 다무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묵묵히 준비하여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신 성과를 내놓았을 때 그때 사람들은 시기하기보다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결과 앞에서는 질투조차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가볍게 입 밖으로 꺼내어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 꿈은 오로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키워나가야 하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흙을 덮어주어야 싹이 트지 햇빛 아래 드러내 놓으면 말라 비틀어질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 가까운 사이일수록 반드시 감춰야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치명적인 약점과 비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내 부끄러운 과거, 가정의 불화, 남들에게 말 못할 신체적인 콤플렉스까지. 친한 친구나 연인에게 이런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위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말로 시작된 대화는 두 사람을 특별한 관계로 묶어주는 달콤한 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산정약용 선생님은 이 달콤한 끈이 언젠가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비밀은 내 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언제든 나에게 돌아올 준비를 한다.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연인이 가장 차가운 남이 되어 헤어지고 죽고 못 살던 친구가 돈 문제 하나로 원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비정한 이치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보호해주고 싶은 상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는 순간 그 약점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무기로 돌변합니다. 영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애 씨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관심했고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의 영희 씨는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언니에게 자신의 가정사를 눈물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무능함, 시댁 식구들의 흉, 심지어 부부관계의 은밀한 문제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 언니는 같이 욕해주며 영애 씨를 위로했습니다. 영애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사소한 오해로 그 언니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그 언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소리쳤습니다. 자기 남편 단속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네 남편이 왜 밖으로 도는지 알겠네. 영애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털어놓았던 아픔이 가장 잔인한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영애 씨의 가정사는 동네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되었고 영애 씨는 수치심에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귀를 씻고 나의 허물은 깊은 병에 뚜껑을 덮듯 단단히 봉하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갑옷을 벗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선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나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어리석은 도박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만큼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내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경솔함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남에게 하소연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상처를 보듬고 단단하게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가는 순간 그것은 공공재가 됩니다. 이건 비밀인데 라며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고 살이 붓고 과장되어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일수록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말하고 싶은 충동을 꾹 눌러 담고 그 에너지를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쓰십시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아니면 똑같이 갚아줘야 할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싫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드러내고 밝혀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고 나를 지키는 고도의 심리적 전술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밝혀야 하는 첫 번째 원칙, 그것은 바로 나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싫은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부당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하고 무례한 농담을 들어도 억지로 웃어넘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하이에나가 약한 짐승을 노리듯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관리자가 지녀야 할 태도로 엄정함을 꼽으셨습니다. 법도가 서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게 된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말고 원칙을 칼같이 지켜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원칙을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만난 김 과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툭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업무 외적인 시간에 연락하는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김 과장의 눈치를 보며 쩔쩔맬 때 신입사원인 박 대리는 달랐습니다. 김 과장이 주말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자 박 대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주말은 제 개인적인 시간이라 업무와 관련된 지시가 아니라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박 대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 과장은 더 이상 박 대리에게 함부로 심부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 대리를 어렵지만 일은 잘하는 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놈으로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김 과장의 비위를 맞추며 굽신거렸던 다른 직원들은 계속해서 김 과장의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의 힘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나는 여기까지는 허용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라는 경계선을 명확히 보여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사실과 원칙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삼가 주십시오.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칙이 단단한 벽처럼 서 있을 때 상대방은 그 벽을 넘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가게 됩니다. 원칙을 밝히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울타리임을 명심하십시오. 싫은 사람에게 밝혀야 하는 두 번째 원칙, 그것은 바로 나의 흐트러짐 없는 예의와 품격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퍼부으면 우리 안의 본능은 똑같이 욕을 해주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 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하며 맞받아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순간 나 또한 진흙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같이 짖어서야 되겠느냐? 사람이 개와 싸워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된다.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만큼 통쾌하고 정확한 비유가 또 있을까요? 상대방이 저급하게 나올 때 가장 최고의 복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격이 너와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유배 초기 그를 감시하던 관리나 동네 사람들은 패족이 된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은 그들을 향해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거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책을 읽으며 그들을 손님으로 대우하고 예의를 갖췄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사람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존댓말을 쓰며 이치에 맞는 말로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비웃던 사람들이 점차 그의 기품에 압도되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은 진짜다.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의 침묵과 예의는 그 어떤 고함보다 더 큰 호통이 되어 상대방의 무례함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표정이 일그러지고 목소리가 떨린다면 그것은 이미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든 것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화를 내고 흥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공격이 성공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차분하게,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미소를 잃지 않되 눈빛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상대방이 무례한 농담을 하면 같이 웃지 말고 정색하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정중하게 되물으십시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많이 흥분하셨군요. 진정되시면 다시 이야기하시죠. 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자신의 저열한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보게 만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소라는 침묵을 이길 수 없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을 싫은 사람 때문에 더럽히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자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의 단단한 예의와 품격에서 나옵니다. 싫은 사람에게 밝혀야 하는 세 번째 원칙, 그것은 바로 나의 압도적인 실력과 결과입니다. 앞서 말한 원칙과 예의가 방패라면 실력과 결과는 상대방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드는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세상에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말로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들은 논리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삶 자체가 이 원칙의 가장 훌륭한 증거입니다. 그는 정적들의 모함으로 18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은 정약용은 이제 끝났다. 시골 구석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라고 조소했습니다. 만약 다산 선생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비웃음만 샀을 것이고 역사 속에 잊혀진 패배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복사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날 정도로 과골 3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정치, 경제, 의학, 농업, 형법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연구하고 집대성했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불멸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풀려나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그를 조롱했던 정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나 간신으로 기억될 뿐이지만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스승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으로 보여주는 복수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네가 뭘 알겠어. 라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놀 때 공부하고 남들이 불평할 때 일하십시오. 실력을 쌓는 과정은 고독하고 지루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보다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어느 목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수는 솜씨가 좋았지만 출신이 천하다고 하여 동료 목수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연장을 숨기기도 하고 그가 만든 가구를 흠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수는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방에 남아서 나무를 다듬고 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라에서 궁궐을 짓기 위해 최고의 목수를 찾았을 때 왕의 눈에 든 것은 입만 살아 떠들던 동료들이 아니라 묵묵히 나무와 대화하며 혼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낸 그 목수였습니다. 그가 도편수가 되어 현장에 나타났을 때 그를 괴롭혔던 동료들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분노에 찬 얼굴이 아니라 보란듯이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실력으로 정점에 섰을 때 여러분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비참함과 패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실패를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내가 그들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사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단단하게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다산의 5가지 지혜입니다. 첫째, 가까울수록 나의 구체적인 목표와 야망을 감추십시오. 설익은 꿈은 시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결과로 증명될 때까지 용이 물속에 잠겨있듯 침묵하십시오. 둘째, 가까울수록 나의 치명적인 약점과 비밀을 감추십시오. 영원한 타인도 영원한 내 편도 없습니다. 나의 약점은 나만이 지킬 수 있는 성역으로 남겨두십시오. 셋째, 싫은 사람에게는 나의 확고한 원칙을 밝히십시오. 무례함에 웃어주지 말고 단호한 경계선을 그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위험을 보이십시오. 넷째, 싫은 사람에게는 나의 흐트러짐 없는 예의를 밝히십시오. 상대방의 저열함에 동조하지 말고 고고한 품격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십시오. 다섯째, 싫은 사람에게는 나의 압도적인 실력을 밝히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확실한 성과가 모든 비난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정원과도 같습니다. 잡초는 뽑아내고 꽃은 가꾸어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끊임없이 살피고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척박한 유배지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고독을 견디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지혜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소중한 꿈과 비밀은 안전한가? 그리고 나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벌이는 싸움입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는데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단단해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곁에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싫어했던 사람들조차 멀리서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인간관계의 길을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나무처럼 굳건하고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